경로는 없었다는 사건 발생하고 5일 지나서 정청래 대표 다 두드러 맞고 나오고, 그런데 강북구 의원 페북이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만큼 모여 있다요? 우리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죠? 우리 사실 이렇게 단합돼 있어요라고 모임이 출범해버리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빨, 이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조치도 이야기도 되지 않는구나.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전에 박찬대 의원님에서 기억난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막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갖고, 자 보시는 것처럼 25년도 7월 24일 검찰권 남용 사건 공소 취소로 피해자 확실히 구제하자, 당대표 후보 때 기자회견 했던 거. 그래서 제가 기억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기자회견 그때 기억한다, 내 방송했었는데 그거였고,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했다. 지난주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87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엊그제 못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일단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접 올리신 게 아니라는 어저께 제가 어저께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당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님의 의무 개입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해는 해석. 미안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총리께 보고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올라간 실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뒤에 이어서 박수현 대변인이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께서도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도 입장을 이미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나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 퀘스천 마크가 남더라고요. 자, 이거였죠?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 보면서 의아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거 계속 혼자 생각해보고 있는데, 실수가 맞긴 할까? 오늘날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아마 그 뒤에 파장을 생각 못한 걸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장훈식 비서실장 인터뷰 요거 경로한 적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의아한 게, 장훈식 비서실장 경로 없었다가 사건 발생한 후 5일 뒤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은 뭐예요? 그 당일날에도 청와대 관계자빨로 YTN 2번 뭐 이야기 단독, 근데 이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차 5일 뒤에 했을까? 왜 5일 뒤였을까? 바로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정청래 측근에 대한 공격이 당일에도 일어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홍익표 정무수석이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안 만나줬다. 이 이야기를 같이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정무수석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까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호랑 대호랑 많이 하는 싸움이거든요. 대호는 매일 늦게 자요. 방송이 새벽에 끝나니까. 근데 지호가 자는 거 뻔히 아는데 왔다 가요. 그래 놓고 대호 너 자고 있어서 하고 자기는 왔다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호는 뭐라 그래요? 내가 깨 있을 때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합당에 대해서 안 만나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안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을 잘 안 받아줬던지,
아무튼 이렇게 기결이 될 것 같아. 이게 오늘날 저희 퀘스천 3개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마지막 강득구 의원의 페북 누출 사건 이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들 줄 알았으나 이 87명에 대한 모임이 출범을 해버려요. 이 모임이 출범을 해요. 좀 수상합니다. 제 눈길에는 좀 수상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또 메시지를 보내요. 판단 안 서냐? 다주택자. 판단 안 서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판단이 안 서요? 이 메시지를 또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7건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거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 가고 싶다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중간에 자꾸 왜곡하고 뜻을 바꿔. 그러니까 직접 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은 본인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중간에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바뀌는구나, 내용이. 이 SNS 글 쓰는 게 지난날까지는 확고한 의지라고 보였는데 지금은 그거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합당 관련도 비슷하잖아요. 합당 관련도 비슷해요. 요 만약에 내용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펼쳐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고 쳐요, 가정으로. 그러면 결과값이 오늘날과 같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였지, 절대적으로. 근데 결과값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로 돼버렸잖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사단이 났으면 소강 상태라고 좀 접어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간다? 우리 이만큼 모여 있어요. 약간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우리 이만큼 모여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모임 결성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난날까지 내가 당권투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당권투쟁이. 이거 대권투쟁이에요. 대권투쟁이에요. 힘겨루기예요. 뭐 여기 속한 부분들은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좋은 거 아니야 들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격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다음 총선 공천을 위한 당권투쟁이라고 생각해갖고 분류를 했는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세과실을 넘어선 대권 구도를 만들고 있구나. 전 그렇게 보여요, 솔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실수? 근데 아까 뒤에 사과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분명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무수석을 활동 범위를 늘리겠죠. 활동을 늘리겠죠. 근데 그럴수록 뭐가 생겨?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갈수록 대통령의 약점을 잡는 모습이 생길 것 같다라는 난 불안감이 생겨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여기는 대호마을 대호왕국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왕이야. 여러분들이 대호마을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기 대호 부족이랑 지호 부족이랑 합쳐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하달했어. 근데 본인이 하면 당무 개입이야. 대호 왕국에서. 대호 왕국 시스템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충직한 정무수석을 시켜. 대호 지호랑 합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봐 라고 시켰는데 정무수석은 갔는데 뭐 했는데 아무튼 간에 결과값이 안 되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래? 야, 다시 가봐. 만났어? 어떻게 됐어?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봐. 저렇게 전달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노출되진 않아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대호왕국의 저 왕이 당무 개입을 자꾸 하는구나. 그 약점의 고리가 커지겠죠. 나는 이 구도라고 봐요, 지금. 이 구도. 아니 여러분, 제가 언제 저기 모임이 대통령을 친다 그랬어요. 본인들을 밀거나 아니면 막을 수 없게끔 하겠죠. 본인들을 밀어줄 게 아니면 본인들을 막지 못하게끔 하겠죠. 사실 이거 되게 이렇게 사실 묻힐 얘기 건 아니거든. 지금 아까 기자들 봤죠?
총리님이랑 어떻게 연락을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봤죠, 기자들. 근데 경로는 없었다는 사건 발생하고 5일 지나서 정청래 대표 다 두드러 맞고 나오고, 정무수석은 그게 이제 또 발언은 잡아주는데 이야기 다 끝나서 나오고, 그런데 강두구 의원 페북이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만큼 모여 있다요? 우리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죠? 우리 사실 이렇게 단합돼 있어요라고 모임이 출범해버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사실 저한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빨, 이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조치도 이야기도 되지 않는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전 당분간 이 모임의 성격의 유형을 조금 이쪽 부분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저 모임이 왜 저렇게 규정되는가가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여기에 괄호치고 뭐 있어요? 괄호치고 지선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 있죠. 당대표 선거 있죠. 또 뭐 있어? 국회의장 선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가입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야. 왜? 원대, 국회의장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이 뽑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자기들끼리 원대도 뽑았어, 국회의장도 뽑았어.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돼? 당대표 선거.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그럼 87명이 끝일 것 같아요? 앞에 1 하나 더 붙겠지. 공천권은 총선 공천권인데 대선 안 할 거예요? 안 들어올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대선 테크트리지. 대선 테크트리. 저는 약간 여기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대 누가 나올지 벌써 이야기 다 나왔고, 국회의장 선거 누가 나올지 이야기 다 나왔다고. 그게 한 2주, 3주 된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던 게 원대 누구누구 나온다답니다. 국회의장 누구누구 해서 3파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2파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만 또 호구지. 요번에 개헌해가지고, 물론 개헌해도 대통령 연임은 현직에 적용이 제한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막 진짜로 연임하면 연임 한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막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의 시간 그랬는데 보니까 연임은 거짓말들이고 지금 이런 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말로만이지 생각을 1도 안 해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판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두구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노출을 잠깐 하고 빛의 속도로 삭제한 건 어쩌면 이마저도 계산일 수도 있겠다. 이마저도. 근데 총리 글자 지우는 거는 못했던 것 같아. 그거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문자를 흘리면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 문자를 흘리면. 이 문자를 흘리면 제일 난처할 사람을 찾아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제가 상상하는 게 맞다면 와 진짜 위험하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선에 누가 나오든 다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이 과연 민주적이냐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뭐 차라리 제가 틀리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차라리 틀리고 욕먹는 게 제일 낫죠. 임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나 봅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제 시각에서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방송을 정리를 잘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서서히 시간과 관심을 쏟다 보면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게 되겠죠. 사실 오늘 방송은 좀 그런 의미의 방송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귀결된 것 같다라고 확정짓기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써 답을 내려 하지 않겠다. 물음표는 물음표대로 놔두되 언젠간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채워지는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남겨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한번 힘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 어이구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